재미있고 지금 다 중1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맞죠? 네. 중1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네. 아니 중3이었다고 생각해봐. 네. 제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중3 학생들과 설명회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중1 학생들과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resent, will be a present for those present. 이 문장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오늘 들으세요. 이 문장 뜻이 뭘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글을 한번 써봤는데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여기 학생이죠. 이 학생들이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영어와 입시 연결고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시 환경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흐름이었지만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고교학점제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미 지금 이번 연도부터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제도 자체는 올해 시행이 된 거지만 그거랑 유사한 정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수능도 많이 바뀐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미리 이걸 알아놓으면 훨씬 나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두 가지 좌절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1 7월이죠? 중1 7월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와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면 지금 25년도죠. 그러니까 28년 4월일 거예요. 28년 4월이면 아까 저와 같은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데 2년 한 6개월 정도 대략 남은 거죠. 2년 한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자, 처음에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 달에 네.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보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일단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데 모의고사도 저런 식으로 길게 나와요.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려워요. 모의고사도 어렵고 내신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그게 여러분한테는 이제 가장 큰 난관일 거예요. 내신. 근데 이 내신이 오늘 이제 여기가 핵심이 될 건데 내신이 중학교랑은 비교가 안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지금 기획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끝났죠? 중학교 시험 끝나가지고 야 드디어 시험 끝났다 되게 해방됐구나 이제 또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중학교 때 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무늬만 중학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하는 거는 고등학생처럼 공부해야 돼요. 전제는 자, 여러분들 여기 대구 수성구 CG라는 동네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꽤 잘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자부심이 있을 거고 대부분 대학을 어디로 가고 싶어해요? 어디로 가고 싶어해요? 서울로 가고 싶죠? 서울에 이름 들어본 학교를 가고 싶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갑자기 안 가고 싶어졌어요? 자, 제 전제는 뭐냐면 서울에 나름 이름 들어본 학교를 가고 싶다는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제가 오늘 말하는 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꼭 서울로 이름 들어본 대학 정도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해 하는 이 시간 동안의 말을 깊이 새겨 듣고 그대로 최대한 실천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못 가요. 지금 입시 구조 하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시험 때 보셨죠? 저거를 50분 만에 풀어야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서울로 가려면. 아까 저거를 거의 다 맞는 실력이 돼야지 서울에 이름 들어볼 학교를 겨우 써볼 정도 수준이에요.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연결 입시와 영어의 그런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학교 시험에 매몰돼가지고 나 중학교 시험 중간 기말 끝났고 하니까 그때마다 와 하면서 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학교 시험은 그냥 시험인 거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학원에 여기 다니는 이유는 바로 고등학교 가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신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내신 때문에 여기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 내신 경쟁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미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이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평가.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중학교의 한 10배 수준이에요. 5배에서 5배나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지금 만약에 수행평가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신 하는데 힘들어하면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이걸 알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써놨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 딱 3월 모의고사 보고 내신 딱 성적표 받아 들고 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몇 등급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있어요? 5등급제죠. 5등급에서 1등급이 몇 %까지예요? 5%? 10%. 10%를 하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5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을 맞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니까 반에 30명 정도 있다고 치면 반에서 몇 명 한번 써볼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3명. 30명 중에. 30명 중에 3명. 그게 현실이라고요. 물론 수성구는 좀 공부를 잘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내신은 수성구여도 똑같이 10%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에서는 훨씬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내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자퇴 많이 한다는 얘기 혹시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1등급이 안 나오면 서울권을 못 가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자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1 때. 자퇴를 하려면 고1 때 해야 하니까 또. 그게 현실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게 더 확대가 됐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원인은 간단해요. 중학생 때 중학생처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 때 중학교 시험의 리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혼자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걸로 그냥 치는 거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생 때 중학교 내신이 전부인 것 마냥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만 바짝 공부하고 쉬고 바짝 공부하고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혹시 학교 애들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학교 분위기 어때요? 지금 이렇게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혹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듣는 게 있어요? 안 듣죠? 다 그냥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죠, 말 그대로. 핸드폰 게임하고. 수업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시험 끝난 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중학교 시험 끝났다고 중학생처럼 놀면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계속 놀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에 여러분 참석하신 학생들은 진짜 한 두 발, 세 발 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이력을 말하긴 하겠지만 더 자세히 학교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고1, 2학기, 2학기 1회고사와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대학 어디 갈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좀 점검해보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점검 장치도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상담 딱 받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10명 중에 9명은 원하는 성적을 못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가고 싶은데 서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런 상담 받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한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의 대입이 갈리는 결정적 시기는 원래는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중1로 내가 바꿀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중3은 아니에요. 너무 늦어. 고1은 안 돼. 고3은 할 게 없어. 놀고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고등학교 3학년 혹시 언니 누나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는지.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입시 구조 자체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완성된 채 올라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강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외대 영어교육과 나와서 실제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고2,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가르치고 담임했었고 그다음에 진학 지도도 다 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오면 이미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전부 다 전력으로 100m를 달리기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안 한 채로 고등학교 오면은 아예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은.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일단 여러분한테 가장 말해주고 싶은 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 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 중학교 학교에서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배우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영어 한 3시간 듣나요? 맞죠? 3시간? 뭐 학교마다 모르겠지만 4시간인 학교도 있겠지만 어쨌든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죠? 그럼 그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에 온전하게 다 수업만 들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게 많죠? 뭐가 많아요? 외우는 거?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이 수업 실수만으로는 여러분들이 턱없이 공부량이 부족해요. 물론 공부를 많이 시키는 특정 중학교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학교의 수업만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학원을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루의 적정한 영어 공부 시간은 서울에 이름 들어본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지나왔죠? 초등학교 때 혹시 한 3시간씩 했어요? 6년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루에 2-3시간씩 영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해야겠죠. 중학교 때 지금 중1이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해줘야 돼요? 제 생각엔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해야 돼요. 주말 포함. 하루는 빼줄게요. 일요일. 하루 일주일에 한 6시, 일주일에 6일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해야 돼요. 학원 수업을 포함시킬게요. 학원 수업 포함해서 숙제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정도까지 포함해서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와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5대1이라고 적어놨는데 5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 한 5시간 혼자 자습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루에 한 5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영어 공부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왜 그럴까요? 다른 과목 때문에. 수학, 과학 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그 과목 부담이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훨씬 더. 지금 중학교보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문제는 수학, 과학이 안 되고 영어만 잘하면 또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거든요. 균형. 그러니까 영어가 뒷받침이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야지 수학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수학과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 수학학원에서도 수학을 열심히 하라고 할 거야. 하루에 2-3시간씩. 그러면은 계산이 스쳐 대충.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돼? 6-7시간씩 공부해야 한다는 거야. 갑자기 한숨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내가 욕심이 있고 공부를 해볼 마음,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중학생 때가 결정적 시기예요. 고등학교는 결정적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지금 2학년 7월달, 7월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2년 정도 남은 거예요. 고3 포함해서 5년 남은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었다고 얘기했죠. 네.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 거 알겠죠? 네.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뭘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신이 바뀔 것 같아요? 쉽게? 다 같이 뛰고 있는데 안 바뀌겠죠. 잘. 고1 첫 시험으로 거의 결판이 나버리거든요. 한번 고1 첫 시험에서 내신이 봐봐. 잘 생각해봐. 3등급 맞은 애가 있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3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하겠어? 열심히 해가지고 2등급 해야지만 생각해 안 해? 하겠지. 2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하겠어?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가야지 생각해 안 해? 하겠지. 1등급 맞은 애 무슨 생각하겠어? 네. 그럼 분명히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다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니까.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맞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고등학교 와가지고 딱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았을까? 아니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하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지났잖아. 그럼 중1 때부터 열심히 하는 애들이지. 그런데 중학생 애들이 중학교 시험 중간 기말고사 끝났다고 놀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거지. 서울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러면은 중간 기말고사는 끝난 게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냥 중간 기말고사는 그냥 한번 본 거고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냥. 자,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 중학교 성적은 엑스레이라고 볼 수 있고 고등학교 성적은 MRI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어때?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요 보통? 정확히 알기 힘들죠. 골절당한 거 아닌 이상은 정확히 알기 좀 힘들죠. 그럼 뭐 하자고 해? MRI 찍어보자는 말 뭔지 알죠? 정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내신 성적 제가 듣기로는 뭐 고산 중에서 부분 점수 안 줘가지고 70몇 점 맞은 애도 있고 7, 80 맞은 애도 있고 어떤 학교는 90몇 점 맞은 애 있어요. 그러면 고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75점 맞은 애가 있고 다른 중학교에서 CG 중에서 뭐 90점을 맞은 애가 있다고 칠게. 얘네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의 차이가 나고 이걸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감별이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고등학교에서 여기서는 1등급, 여기서는 뭐 1등급, 2등급이다 하면 어디 대학 갈지가 바로 감별이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만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정밀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관련 내용을 절대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법에 걸리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얘가 한번 봐봐야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갑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지금 그걸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중1은 안 하나요? 원장님? 중1은 아직 안 하고 중2부터 하나요? 레벨별로 하고 있고요. 네. 6학년 학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벨별로. 그럼 레벨별로 높은 반은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얘들아? 네. 반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좀 학년 중2, 중3 가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중2, 중3이 가면 여러분 고등학생 가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고등학교 가면 훨씬 힘들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만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성취 수준 A 맞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기분이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까부가 하시면 돼요. 그냥 전혀 신경 쓸 게 없어. 중학교 성적 가지고는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왜냐면 중학교는 성취 수준이잖아요. 성취 수준이 뭔지 여러분 성취 수준인 거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절대평가잖아. 절대평가니까 수행 비율이 보통 60% 정도 돼요? 잘 몰라요? 일단 한번 볼게요. 실제를.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 2학기 CG 중, 덕원 중, 메모 중 그 자료예요. 학교 알림에 있는. 보니까 한 30에서 15인 학교도 있고 20%, 30%인 학교도 있는데 한 비교를 해보시면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평균이 일단 좀 차이가 나죠. 평균이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A 맞는 비율이 이게 좀 높은 고등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A 맞는 비율이 원래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은 좀 비슷하긴 해. 그러면 CG는 중학교 때부터도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등급이 10%라고 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2등급까지도 서울권을 한번 노려볼 만 했다면 지금은 5등급제이기 때문에 2등급 맞으면 서울로 가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상 못 간다고 봐야지. 왜냐면 1등급 10%인데
근데 이 1등급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3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아까 숫자 세보니까 45명 정도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한 4명 정도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략. 그럼 여기 수준을 감안해서 더 넓게 잡으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할게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더 넓게 잡을게. 반절 정도 간다고 할게. 한 20명 정도. 근데도 되게 치열해 보이지? 이 중에서 중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렵지. 자, 보시면 중학교에서는 성취 수준이잖아. 절대평가니까 그냥 90점 넘으면 다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는 게 수행평가 점수 합쳐진 거잖아. 알죠? 여러분들 다 알 거야, 학생이니까. 근데 자, 경상여고, 시지고, 더본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져와 봤어. 작년 기준이야, 작년. 작년에 경상여고 1학년이 309명이 있었대요. 이 중에 1등급 몇 명 되는 거야? 31명밖에 안 되는 거야. 경상여고에서 31명만 1등급 갖는 거야. 시지고에서 33등. 그러니까 어쨌든 25등에서 30등 안에 들어야지 서울로 갈 수 있는 내신 수준을 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고등학교 시험들 봤죠? 그거 최소 25문제 중에 한 2-3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야지 1등급일 거야. 50분 만에 풀어야 하고. 50분 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만 보다가 중학교 내신 시험은 중3 때까지도 보통 지문의 길이가 다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3 때까지 그런 시험만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3월, 4월부터 아까 그렇게 긴 걸 풀면 어떡하겠어? 대부분 애들이 다 적응이 안 되겠지? 근데 걔 중에 한두 명 적응한 애가 있지? 걔가 1등급 갖고 걔가 서울로 가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적응했을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훈련했겠지. 중학교 때부터 안 쉬고 남들 놀 때. 그거야 간단해요. 남들 놀 때 안 쉬면 돼. 지금 학교에 다 놀고 있을 거 아니야 애들. 그런 줄 알아 내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학습 이완기라고 해 학교에서. 애들이 긴장 안 한다고. 자, 중학교에서 핵심은 학습 이완기 때 이완되지 않으면 돼요. 내 말 잘 들어. 책상에 붙여놔. 이완기 때 이완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가. 여기 붙어있는 거 보여요? 고등학교 오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 많거든. 괴로워하고 상담도 되게 많이 받고. 대부분은 뭐 때문일까? 공부 때문이야.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행복해 애들이. 확실히 잘하는 만큼 걱정이 없어. 특히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편해. 되게 마음이. 왜 편한지는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자, 느낌 오지? 1등급 맞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자, 이걸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이거 적어서 해야 돼. 이거 4-8이야. 4-8. 자, 중학교는 시험 몇 번 봐요? 4번 보죠? 보통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4번 보죠? 자, 고등학교 오면 모의고사를 생각해야 돼요. 자, 고등학교 오면 이런 일정입니다. 자,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요. 내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잠깐 5월에 쉬었다가 다시 6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7월에 내신을 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를 9월에 보고 내신 보고 11월에 모의고사 보고 12월에 내신 봅니다. 네, 쉴 날이 없죠. 쉴 틈이 없어.
자, 5월 달에도 애들이 쉬지 않아. 5월 달에는 수행평가에 수행평가 계속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빈 틈은 다 수행평가 봐 또. 5월 달에 전부 수행평가 보고요. 그러니까 3, 4, 5 수행평가 계속 보고 6월 달에 시험 보고 또 수행평가 보고 10월에 내신 보고 8월 방학이니까 잠깐 쉬고 97일 계속 시험.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1, 2월에 생기부. 생기부 학교생활 교육부. 아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내신만으로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아니야. 생기부 기록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거를 누구한테 주고 싶냐면 제가 오늘 가정을 해볼 거예요. 뭘 가정이냐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치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이야. 근데 내가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생기부를 쓴단 말이에요.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생기부를 잘 써주는 기록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의. 그럼 내가 이렇게 보고 잘 듣는 애들 있잖아. 잘 듣고 이거 필기도 잘하고 하는 애들 있지. 종합적으로 보고 끝날 때 이걸 이제 주려고 해.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를 적어요. 뭐라고 안 해. 만약에 누가 떠들고 있어. 만약에 떠들고 아니면 귀가 막 흰색이야. 이어폰 끼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화면으로 가려 얼굴을 패드 같은 거 보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 뭐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뭐라고 안 해. 그냥 적어. 이제 이어폰. 이게 적어. 아니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적는다고. 적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 평가에 남겨주는 거지 기록에. 그렇게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지.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 그냥 프로처럼 해야 돼 알아서. 일일이 친절하게 너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되면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 선생님 너무 바빠. 고등학교 선생님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도 얼마나 바쁠 거야. 자, 더 중요한 거는 3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전부 내신 시험 범위고 이거가 이거 시험 범위고 이게 이거 시험 범위 이게 이거 시험 범위라고. 자, 고3이 되면 이런 실정이야. 자, 고3이 되면 수능 포함 모의고사 7번, 내신 4번, 11번 시험 봐요. 고3이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나 뭘 해봐야지 하면 되겠어? 나 되겠냐고. 시험을 11번 본다니까? 그리고 또 원서 써야 하잖아. 수시 모집. 9월달에 원서 다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거 성적 가지고 수시 모집 원서 써요. 2학기 거 포함은 안 돼. 하지만 또 중요할 수 있어. 재수하면 다 포함돼.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때부터는 재수 3수에서 내신 관리 안 하고 수능만 잘 보는 애를 다 걸러내는 장치를 다 마련해놨어요. 지금 고1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거 하고 싶다는 애들 정시 하고 싶다는 애들 들어봤지? 이런 애들 다 걸러내는 장치 마련했다고 서울대에서. 이런 애들 안 뽑게 최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다 잘하는 애들 뽑는다고.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생기부 기록 선생님한테 태도도 좋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학원의 이런 분위기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야 진짜.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나보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 이게 축복받은 거야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건 여기 학원이니까 가능한 거야. 맞죠? 그 남학생 2명? 네. 학교에서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기 쉬워? 아니요. 그렇죠. 안 되죠 이렇게.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 중2요? 잘 들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뭔가 해보려는 이 느낌. 이 느낌으로 학원을 다니는 거고 이 느낌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야 돼. 고등학교 가면 말 안 해도 애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 근데
무의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중학교는 애들이 막 떠들기라도 하잖아요. 고등학생은 힘이 없어서 떠들지도 않아. 애들이 다 뭐 하고 있어? 아니, 공부도 안 해. 다 자고 있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30명 있으면 수업하면은 항상 선생님은 인강 찍고 있지. 한 두세 명 듣지. 앞에 한 몇 명만. 막 나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나만 열심히 영어 지문을 외우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 진짜 일정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적응하려면 언제부터 잘해야 돼? 지금 네, 지금부터 잘해야지. 지금 이거 설명회 2시간 만에 못 앉아 있는다. 그러면은 저는 대학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모의고사 날 앉아 있는 거거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시험 쳐야 돼.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아침 8시 한 20분부터가 시작해요. 8시 40분부터. 그래서 100분 뭐 언어 영역 100분 보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언어 영역 한 80분보다 80분 보고 한 2, 30분 쉬었다가 수학 100분간 모의고사 보는데 애들이 내가 감독을 해보면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감독을 해보면 수학 시간에 많이 주무시죠. 그래가지고 하도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와이 100분이 기노 코 고는 애도 많고. 네, 수능 감독 가본 적이 있는데 와우. 좀 이따가 와우. 백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를 봤더니 나이가 좀 드셨어. 영어 시간이 됐는데 영어는 이제 점심 먹고 영어 보잖아요. 근데 듣기 평가 하거든요. 식곤증. 자, 나도 모르게. 그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잔다니까. 실제로 잠이 와요. 희한하게 잠이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영어 보고 나면 이제 탐구 보잖아요. 탐구 이제 또 보죠. 그러고 나면 한 4시 반이나 5시 끝나거든. 애들이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 모의고사 날 희한하게 배가 아프대. 안 나오기 시작해. 모의고사에서 빠지게 되면 대학에서 가기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나올리기 때문에. 네,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네, 일단 듣고 있어봐.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자 계산해보자. 모의고사 15번 수능 포함 15번 있고 그 다음에 내신 12번 그러니까 27번의 시험이 있어요. 27번.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시험 1년에 4번씩 해서 12번 보는 거는 애교 아니야? 그럼 중학교 때 12번 가지고 힘들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중학교 때 지금 12번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27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자퇴를 한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느낌이 와요? 지금 나름 중학교 1학년에 맞춰서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웃질 않네 많이. 좀 웃을래? 지금 너무 심각해졌지? 괜히 겁주는 거 같고. 아니야. 나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또 다른 진실을 들어봐. 자, CG는 중학교 CG 중 더먼 중 매운중을 보니까 서답형 그래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러니까 서답형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서답형이 뭐야? 주관식 서술형 쓰는 거. 좀 내는 편이야. 고등학교랑 비슷해 비율 자체는.
근데 시험의 난이도가 완전 다르죠. 중학교 아까 시험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25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5문제 중에 보통 18문제를 객관식을 내고 7문제 정도 산업형을 내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1등급을 받고 싶잖아? 그러면 18문제 객관식 나오는 거는 2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긴 지문 있죠? 그거 보자마자 다 찍어야 돼요. 딱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 공부 좀 하는 애들 가능해. 왜 그럴까? 그거 아는 지문이 나오잖아. 시험 범위가 공개돼 있잖아. 그래도 되게 다행이죠. 근데 시험 범위가 엄청 많지. 50에서 100개 지문이 있어. 많은 학교는 100개 정도 내던데 수험부 쪽은. 응. 외부 지문도 많이 내고. 외부 지문을 낸다는 건 뭐야? 모르는 걸 낸다는 거야. 안 본 거. 안 본 지문. 원래 보통 내신은 본 걸 내잖아요. 근데 수성부 쪽은 다른 데보다 공부를 애들이 많이 잘해. 그래가지고 안 본 걸 내. 외부 지문을. 그걸 외부 지문이라고 하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네. 근데 그런 객관식 문제를 1분 이내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서랍형을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서 또 풀어야 돼. 왜냐면 왜 3분에서 5분 걸리는지는 실제 문제를 제가 또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일단 시험 범위가 중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교과서 2단원에 외부 지문 좀 포함되는 정도죠?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핵심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부교재? 그 다음에 더 공부 보니까 50에서 한 100개 정도 내야 돼 진짜. 그럼 이거 외울 거야? 외울 수 있어? 지금 100개 어떻게 외우려? 못 외우죠.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최대한 숙지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야, 놀라지 마. 이게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 일단 좀 어때? 읽고 싶죠? 얘들아 읽고 싶지? 네. 아니야? 아 여기 나 공부 되게 잘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 정도는 읽고 싶지 않을까? 아니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모의고사지. 3월달에 이런 모의고사를 푼 거야. 근데 이게 시험 범위로 바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원래 있던 거가 주제를 고르는 거였잖아요. 예를 들면은 빈칸을 뚫는 이런 문제를 바꾸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냥 안 내죠. 애들이 외워서 풀까봐. 그래가지고 원래는 relatedness라는 단어였어. 근데 이거랑 비슷한 다른 단어로 바꿨죠. attachment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쌓은 내공으로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 보여줄게. 자, 이게 이제 모의고사 요약 문제예요. 요약. 자, 이걸 읽고 여기 들어갈 A하고 B에 들어갈 부분을 찾아서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빈칸 바꿔.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아까 원문이 when we need to deal with information, ideas, and viewpoints, linear thinking will often come up short. 이게 원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사고하면 직선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왜 이렇게 똑같이 빈칸을 내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잘 읽어보면 이거랑 이거랑 의미는 같아요. 근데 영어 표현이 다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중학교는 이렇게까지 시험 내 안 내?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교과서 없는 거 달달 외우면 풀어 안 풀어? 풀 수 있죠. 그리고 좀 지역적인 문법 문제도 좀 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어떤 중학교에서 부분 점수 안 줘가지고 뭐 점수가 좀 낮게 나온 중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 그거 가지고. 왜냐면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가서 내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내공을 쌓는 공부를 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핵심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중학교에서 80점을 맞았고 어떤 중학교에서 90점을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에 따라서 아니면 구분 점수를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충분히. 근데 그거에 일희일비 하면은 하수야. 그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업을 잘 들으면서 내신 대비를 하시고 모두 교과서 잘 외워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면 되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고등학교에 가서 어차피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근본적으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중학교에서 애들이 그 이왕기라고 불릴 때마다 쉴 때마다 별로 쉬고 싶지 않을 거야. 공부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거야. 왜냐면 중학교 때 쉴 만큼 고등학교 가서 괴롭거든요.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괴로움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괴로움은. 근데 중학교 때 많이 쉬었어. 그럼 고등학교 가는 순간 고등학교 3년을 못 다닐 것 같아. 근데 중학교 때 좀 괴롭더라도 열심히 했어. 남들 쉴 때 안 쉬고 열심히 했어. 그럼 고등학교 가는 순간 날아가는 것 같아. 날개를 단 느낌 들어. 뭐 언제 너네는 열심히 하고 싶어? 지금 열심히 하고 싶어? 그게 이 설명의 목적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도 여전히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다. 그리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 게임 많이 하지? 내가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 금단 증상 올 수 있잖아. 금단 증상, 금단.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하잖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 게임. 여학생들은 뭘 많이 해요? 여학생들은 게임 많이 해요? 여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럼 다? 그러지도 않아요? 여학생들은 주로 뭐를 많이 해요? 인스타 SNS가 많이 하는 거죠? SNS 계정 휴면 계정으로 해놔. 고등학교 때까지 쉬어. 그냥 그거 좀 잠시 카톡으로 얘도 충분하잖아. 인스타까지 하려면 너무 바쁘잖아. 저도 SNS 없어요 사실. 아니 할 시간이 없어. 그것까지 하면. 자, 또 하나 보여줄게. 고등학교 서답형 하나 예시야. 이게 좀 쉬운 거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단어를 모두 쓰래. 하지만 형태를 바꾸래. 중복 사용 가능해서 알아서 네 단어 쓰세요. 답이 쉽게 보여? 잠깐 시간 줄까? 한번 풀어볼래요? 네, 시간 줄게요. 자, 이거를 2분 내로 풀어야 돼요. 아니, 중복 사용 가능. 중복 사용 가능. 그러니까 한 단어가 힌트 하나 주면 지금 여기 단어가 6개 있죠. 이 중에 한 단어를 한 번 더 쓸 수 있어.
두 개. 깜짝아. 근데 형태를 바꿔야 돼.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 문제 너무 날다고요? 일단 넘어갈게. 문제가 많이 있어. 또 다른 문제 있어요. 또 다른 문제.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This is the reason. This is one reason. This is one reason. 그냥 한번 물어만 볼게요. 관계부사 뭐 추구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 네,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야. 고등학교 문제가. 이거를 한 2, 3분 만에 풀어야 돼. 자, 한번 이거. 한국어를 이거 고1 문제야. 고1 문제. 고1 첫 시험에 나온 문제야. 첫 시험.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내신.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런 거 되게 어려웠을 거야. 아마. 자, 지금 내가 보여준 게 하나 아까 그 시험 문제에서 좀 선정해가지고 뽑아본 건데 좀 어렵다 싶은 걸 뽑긴 했는데, 자, 핵심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3분 이내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야지 1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1등급을 내가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1등급 이 정도라고 치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데 중학교 때 내신만 신경 쓰면은 계속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런 문제 풀어야 돼. 첫 시험에 나온 거야, 고등학교. 갑자기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자퇴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자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괴리감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봐봐. 중학교 때까지 나름 성취수는 A 맞고 90 몇 점 맞았단 말이야, 영어를. 내신에서. 나름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아니지, 착각이었지. 난 잘하는 게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성취수는 A 맞고 90 몇 점 맞고 하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고 부모님도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한 거야. 그리고 서울로 대학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이런 문제에서 손도 못 대버리면 바로 2, 3등급, 5등급 기준으로 한 3등급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3등급이면 서울은커녕 지금 굳이 말 안 할게. 못 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어? 충격이. 애들이. 근데 이런 애들이 상대평가니까 비율적으로 반드시 10명 중에 9명은 나오게 되어 있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지. 상대평가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첫 시험에 나온 겁니다. 1학년. 이거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문장 그대로 안 낸 거고 다 바꾼 거거든, 선생님이. 일단 고등학교 문제는 전부 변형입니다. 문제 그대로 안 내요. 다 바꿔요. 다 근거되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다시 한번 다시 앞에서부터 좀 설명을 다시 해보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기본기가 엄청 중요해요. 중학교에서 문법 배울 때 가정법, 과거 이런 거 배우죠? 배워 안 배워? 그거를 제대로 배우내면 풀 수 있는 거야. 제대로 배우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기억나요 안 나요? 배운 적은 있어?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정확히 좀 얘기해 줘봐. 안 배웠어요? 배웠어? 아, 섞여 있어. 자, 그러면 중학교 수업 하다 보면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우지, 무조건 배우지.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문제가 터무니없이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는 핵심으로 다루는 문법 있죠. 그거를 깊이 있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핵심 문법, 가정법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죠. 관계부사, 중학교 교과서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거야. 관계대명사랑 더불어서. 그거 가지고 문제 낸 거잖아요, 지금. reason why. 그러면 관계부사 정확히 아는 애들은 보자마자 reason과 why를 붙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선행사 해가지고. 그 느낌 올 거야. 그 다음에 why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와야 한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치구문의 base, when 여기서도 관계부사예요. 또 days가 선행사였고 when이 관계부사였어요. 그거 가지고 단서 잡고 풀었을 거라고. 중학교 문법을 정확히 아는 애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배운 핵심 문법을 깊이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배운 문법을 이상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워진다는 게 중학교 거를 좀 비틀어서 그래요. 꼬아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대충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특히 문법, 핵심 문법 사항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핵심입니다. 중학교 때. 지역적인 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내신에 되게 지역적인 문법 문제 나오거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부정사의 용법 좀 틀린 것은. 괜찮아. 그거 틀려도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예를 들면 그래. 아니면은 그 있잖아. 현재 완료의 용법이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 때 문법에 나왔던 거예요. 되게 지역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에 안 매달려도 돼. 근데 뭐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가정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 포함된 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문을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사평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세 가지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영어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생물 주어, 그 다음에 인과관계 동사, 그 다음에 적절한 전치사. 이게 핵심입니다. 영어 잘하는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아까 이거 기억나요?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2, 3번 각자 뜻이 뭐뭐뭐가 있어요.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present 분명히 내가 아는 되게 쉬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근데 1, 2, 3번 뜻 알겠어요? 1번 뭔 뜻이에요? 선물. 1번이 선물? 현재래요. 자, 다시 1번이 현재다. 현재 알아서 대세를 따르자. 1번 현재. 2번은 뭐니? 선물. 자, 아주 2번까지는 아주 좋아. 역시 수성구야. 3번. 발표? 그럼 이거 물어볼게. 자, 1번 명사죠. 2번도 명사죠. 3번은 명사일까? 동사일까? 명사, 동사.
명사. 자, 아직 1학년이니까 괜찮아. 자, 여러분 1등급을 맡고 싶으면 이제 단어를 깊이 있게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말해줄게. 1, 2번까지 잘했어. 자, 프레젠트 1번 초등학교 2학년 정도도 선물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맞지? 맞아요? 네. 현재유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면 얘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선물 현재는 초등학교 수준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오면은 이런 뜻이 있는 걸 알아야죠. 출석하는 의미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존재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 알아? 출석하면서 파생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애가 수여하다 얘기했어. 수여하다는 고등학교 가면 되게 많이 나와. 여기까지 알아야 돼, 고등학교 가면. 근데 진짜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 발생하게 하다는 뜻도 있는 거 알아? 프레젠트? 알아? 네. 알아요? 수능에 여기까지 나와. 수능에 단골로 나오는 뜻이 발생하게 하다예요. 엄청 많이 나와. 프레젠트가 동사로 쓰여서 발생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러면 프레젠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야, 이 포스터에도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포스터에도 이거 예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야, 있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럼 프레젠트는 품사로서 뜻이 몇 개 있을까요? 품사 몇 개로 나눠죠? 3개. 첫 번째 어택 치고는 뭐예요? 형용사. 두 번째는 명사. 세 번째는 동사. 자, 단어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프레젠트 절대 쉬운 단어 아니야. 절대 쉬운 단어 아니야. 고등학교 와가지고 프레젠트 발생하게 하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 서답형 쓰라고 하면 애들 못 써요. 못 쓰겠죠. 못 쓸 것 같지. 수여하다라는 것도 많이 못 써요. 왜냐면 수여하다만 열심히 외웠어. 근데 수여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어울리는 전치사가 있는데 혹시 그거 아니? 그럼 그것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어. 투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있어. 네, 자, 보자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영명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형용사일 때 뜻이 현재의란 뜻이 있고요. present situation 해가지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이게 출석한이라는 뜻이야. 출석하시라는 뜻일 때 전치사 at이랑 잘 어울린다는 것까지 알아야지 고등학교 수준. 서답형 풀 수 있는. 그리고 뭐 또 알아야 돼? present의 반대말 absent. 네, 이것도 알아야지. 하나 또 배울까? 여기서 또 추가로 알다가는 present의 명사형은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해야 돼. present의 명사형은 presence. 그다음에 absent의 명사형은 absence.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present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형용사, 명사, 동사. present의 반대말 absent의 명사형 absence, present의 명사형 presence.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구조도가 그려져요. 이래야지 고1 수준 서답형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를 언제 완성해야 돼? 중3 때까지. 왜냐? 고등학교에 가서는 한가하게 이렇게 할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시간이 없죠. 뭐 해야 돼요? 수학과학 공부해야 돼. 나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뭐를 많이 강조해? 수학, 과학을 강조해.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과학 부담이 엄청 커요. 의대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메디컬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 의학 치안수라고 들어봤죠? 의학 치안수 알죠? 네. 의대한테 치대하는 수의대 여기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 특히 수성구는 많이 보내잖아. 현수막 도 붙어 있던데 50명, 80명, 100명씩 보낸다고. 제가 오면서 봤거든요. 제가 좀 일찍 여기 오면서 저기 범어동 쪽 지나서 왔는데 거기 보니까 막 엄청나게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메디컬. 핵심 과목이 뭐야? 과학이거든요. 과학.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고등학교 와가지고 지금 한가하게 이거 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과학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프레젠트에도 존재하는 뜻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전치사 in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우리가 다 아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재라는 뜻이 있죠. 동사일 때가 중요해요. 동사일 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오퍼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를 주다, 네, 수여하다 이런 뜻도 있고 2번이 또 수여하다고 또 해. 2번이. 그 다음에 3번 뜻도 많이 모를 거야. 어떤 걸 묘사하다는 뜻도 되게 수능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을 잘 봐요. 4번. 야기하다. 이런 뜻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인과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수업을 들어서 이 뜻이 보면 뭔 뜻이냐면 이 수업을 들어서 내가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거든.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전형적인 수능 문장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런 거를 한 10개에서 15개 합쳐놨다 생각하면 돼. 이런 식의 이런 난이도의 문장이에요. 그게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내신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느낌이 와요? 그 프레젠트라는 단어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쉬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빈출 단어 있죠. 자, 이것도 적어야 하는 중요한 팁입니다. 중학교에서 나오는 핵심 빈출 단어를 깊이 있게 공부해요. 중학교에서 나오는 핵심 빈출 단어를 깊이 있게 공부해라.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시를 든 게 프레젠트인 거예요. 프레젠트. 핵심 단어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프레젠트 선물 외우고 가면 안 돼요.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이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3번 뜻이 뭐였냐면요,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존재하는 뜻이었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여기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라는 저의 마음을 담은 문장이었어요. 고마워. 박수 쳐서. 원래 박수 쳐줘야 하는데 한 번에.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하면서 이 문장을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 프레젠트란 단어의 뜻도 알려주면서 저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한테 선물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맞니? 네. 나 더 열심히 해도 돼? 계속? 네. 네, 나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금 안 쉬고 하고 있거든. 1시간 반 지난 줄 몰랐지? 나 앞으로 좀 더 할게. 자, 또 문제 냈어, 내가. 자, 혹시 이거 풀 수 있겠니? Fire caused his life. Fire caused his life? 5단어로 완성하는 건데? 한 단어 추가해. 조건을 잘 봐봐. 단어의 형태를 변화. 뭘 변화했지? 그게 핵심이에요. Fire caused and 자, 이거 맞춘 사람 진짜 이거 줘야 할 것 같아. Fire 설명까지 확실히 해주고. is life. 한 단어 추가. 네, 한 단어 추가하는 거예요. 네, 시간 한 30초 줄게요. Fire caused by Fire caused lost his 코스트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힌트 하나 줄게. 그냥 힌트 줄게. 여기서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여 그는 목숨을 잃었다잖아. 그러면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 보통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어떻게 떠올리니?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보통 애들 어떤 식으로 떠올릴까?
he died because of the fire. 보통 이렇게 떠올리지 않을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Is your life lost to fire? 자,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자, 이거 봐봐. 근데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사평 이게 이거를 5초 좀 넘어했다. 30초 이내에 풀 수 있어야지 1등급이 나온다는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30초 이내.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지 중학교 때 이 중3 때 정도까지 여기까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봐요. 여기에 이제 여러 원리가 생겨서 아까 내가 말했던 원리 3개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 뭐였죠? 기억 안 나죠? 첫 번째 inanimate subject 무생물 주어. 두 번째 causative verb 인과관계 동사. 세 번째 적절한 전치사 appropriate preposition 적절한 전치사였죠. 물론 여기 있는 전치사는 없지만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 영어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말과 다른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한국말은 무생물을 잘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말로 할 때는 또 이걸 한국말로 해봐라고 아니 영어로 옮겨봐 하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 I couldn't go to the school because of the heavy rain. 초등학교 한 4학년. 자, 근데 봐봐. 이게 영어로 옮길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주어로 바뀌어. 그래서 the heavy rain. 내 말 들으면 할 거야 전부 다. 잘 들어봐. The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the school. 이 문장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 아는 문장 맞죠? 자, heavy rain이 주어야. 그 다음에 prevent를 인과관계로 쓴 거야. 비 때문에 내가 학교에 못 갔다. 그리고 적절한 전치사가 뭐야? from이죠. prevent A from doing something.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아직 안 들어봤어? 자, fire cost him his life. 힘이 자, 있어요? him his life.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cost에 무슨 뜻이 있냐면 cost 비용이라는 뜻 다 알고 있죠? 네. 비용이 들다도 알죠? 네. 손실을 입게 하는 뜻이 있어요. 네? 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자, 코스트가 동사로 쓰일 때 두 번째 의미 to cause the loss of something이라는 뜻이 전형적인 고일 수준. 그 이때 코스트가 cost him his life 이거 제가 연명사전을 가져온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that one mistake almost cost him his life는 무슨 뜻일까요? 그한 실수가 거의 그의 목숨을 가져갈 뻔했다. 맞아요. 그러면 봐봐. 일단 거기까지 좋았어. 실수가 그의 목숨을 가져갈 뻔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한국말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혹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비가 나를 학교에 못 가게 했어. 혹시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 있어 없어? 제목을 모르죠. 그렇게 말 안 하죠. 아,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어라고 하죠. 자, 이것도 똑같아. 실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한국말이에요? 아, 실수해서 나 죽을 뻔했어 이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독해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걸 딱 보고 실수가 코스트 손실을 입게 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보는 순간 인과관계예요. 실수가 원인이죠. 네. 그다음에 라이프 목숨을 잃을 뻔한 게 결과죠. 실수 때문에 죽을 뻔했다. 자,
또 있어요. 서브젝트가 핵심이에요. 서브젝트 네, 힌트 줄게요. 그러면 서브젝트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뭐? 주어져. 서브젝트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형용사랑 어울리는 전치사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 말했어요. 어떤 거예요? 전치사. He isn't subject to local laws. He isn't subject to local 저 알 거. 알것 같아. 말이 뭐예요? He is not subject to local laws. 아닌데. 오! 이거 해본 거 없어. 찍어. 줄 수밖에 없어. 오, 박수. 찍어. 자, 혹시 학생 그럼 여기서 서브젝트가 어떤 뜻이었어요? 적용을 받는. 그렇죠. 서브젝트가 자, 우리 초등학생 1, 2학년도 서브젝트가 주제라는 건 알고 있죠. 과목이라는 뜻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죠? 중학교는 우리가 대상이라는 뜻도 알아요. 네. 알죠? 혹시 피실험자라는 뜻 있는 거 알아? 네? 네. 피실험자라는 뜻이 있어. 피실험자가 무슨 뜻이에요? 실험을 받는 사람. 피가 당한다는 뜻이잖아. 피지배인이라는 뜻도 있어. 집을 나와. 이렇게 많이. 그 다음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란 뜻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평균가죠? 네, 수능에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수능에는 그냥 한 질문에 하나씩 있다 생각하면 돼요. 집에 하나. 의존하는 이런 뜻도 있고. 자, 형용사로서 이 뜻이 되게 중요해요.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럼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he is not subject to his law라고 local law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냐면 subject 부분을 뭘로 바꿔놓겠어.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거지. 어떤 건지 느낌 와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빈칸 뚫어놓는 거지. 여기다가.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 쓰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서브젝트 외웠는데 갑자기 A로 시작하는 단어 쓰래. affected 이거 분명히 쉬운 단어죠. 근데 쓸 수 있을까 애들이? 못 써요. 왜 못 써? 한 번도 안 봤거든 이렇게 깊이 있게. 단 한 번도. 이게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비결이라고. 이거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브젝트 과목 외우는 그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면 다 알고 있어요. 자, 퀴즈. 자, 이 네 문제를 만약에 완벽히 다 풀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고3 수준인 겁니다. 이 중에 단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 학생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만 도전해보세요. 자, 우리 1번만 도전해볼까요? 너무 어려우면 한 단어만 추가시키세요. 힌트는 전치사. 누가 아는 거 같아?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이거야. 누구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니 도전. 아니야? 잠깐만. 자, 크게 얘기해 봐. 네. 괜찮아. For whether proud to consumer account. The pro weather. 크라우드 투? Consumer account. 다시 생각해봐. The poor weather accounted to the small crowd. 한 단어가 틀렸어. 똑같은 거. 같은 거였어. 진짜 뭐지? Whether accounted. 한 단어. 틀려도 된다. 괜찮아. 틀려도 돼. 근데 잘했어. 생각해 얘기해봐. The poor weather accounted with the small crowd. 한 단어가 틀렸어. 또?
그럼 이제 뭔지는 알겠지? 지금 동사가 뭐야? 어카운팅이죠. 그럼 여러분 어카운트가 보통 어느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계좌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나? 그렇죠? 계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계좌라는 뜻이에요?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 Guaranteed by The small weather. 어? Small weather. 스몰 웨더 갑자기 작은 날씨 날씨가 작아. 날씨가 작아졌다고? guaranteed by those. 자 여기서 다 왔어. 어카운티드가 동사로 쓰인 거잖아. 네. 단어 하나 추가. By. By. 아이 좀 자 집에 가서 이거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꼭 사전 찾아봐요. 네. 어카운트가 동사로 쓰일 때 어카운트 포랑 전치사 포랑 결합해가지고 어카운트 포 해가지고 그 영명사전에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to be the explanation of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게 수능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the poor weather가 가난한 날씨가 아닌 거죠. 날씨가 안 좋은 거를 날씨가 안 좋은 게 적은 간중을 설명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 이 뜻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원리가 적용되죠. 무생물 주어죠. The poor weather 날씨가 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account for 인과관계죠. 그 다음에 적절한 전치사 이런 식으로 다 쓰인 거예요. 2번이나 3, 4번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답을 그냥 보여줄게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있으면 다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하나만 더 풀어볼래? 4번 한번 해볼 수 있겠어? 4번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그래? 그러면 3번이 더 재밌을 것 같아. 3번 자 3번에서 그러면 동사를 뭘로 잡아야 할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컨트리뷰트를 동사로 잡아놓고 맞았어요? 그러면 주어는 뭘까요? 네, several factors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 동사로 잡은 것까지 잘했어.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한 단어를 추가해야겠죠. 근데 전치사를 추가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contribute는 어떤 동사로 쓰인 걸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많이 배운 문법 용어 있잖아. 지읒, 티읒. 지읒 동사, 티읒 동사. 자동차. 맞아. 자동차, 타동사. 자, 그러면 여기서 contribute는 자동사로 쓰였을까요? 타동사로 쓰였을까요? 자동사로 쓰였어요? 타동사로 쓰였어요? 타동사로 쓰였어요? 아니, 전치사 쓰인다고 했잖아. 자동사로 쓰였죠, 자동사. 자, contribute가 자동사로 쓰일 때,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단어 공부를 다시 알려줄게. 자,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contribute 대부분 애들이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 동원하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죠. 기부하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보통 타동사로 많이 쓰이거든. 근데 contribute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 to랑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똑같아요. 자, 답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지원자가 감수한 거를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문장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합쳐지면 한 문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숙지를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네 문장을 오늘 배웠다 라고 치면 이 네 문장을 여러 번 따라 읽어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자, 어떤 식으로 외우는 거냐면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숙지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를 어카운트로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the poor weather 설명하는데 어카운트로 활용했죠.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 attribute도 뭐 귀인하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attribute가 attribute A to B 해가지고 A가 결과고 여기 B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she attribute her success to hard work.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ollowing number of applicants. 그 다음에 stimulate도 여러분 대부분 자극하다로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극하다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떠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때 stimulate somebody to do something 구조야. 그래가지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여기서는 과목이라는 뜻이죠.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었다고 치고 이 네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거야. The provider account to the small crowd.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ollowing the number of applicants. 다음에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다들 분위기가 갑자기 원래 이거 웃으라고 원래 아닌데 원래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말하는 거는 좀 재밌고 즐기면서 영어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막 외워야 되라기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 무생물 주어 인과관계 동사 원인 결과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아카데믹 영어 문장의 핵심 논리예요. 수능 문장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가난한 날씨가 설명합니다. 작은 관중을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아, 인과관계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다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 The poor weath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She attributed her success to hard work. A to B잖아. A가 결과고 to B가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attribute hard, 그러니까 success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2번 이거 attribute A to B 엄청 많이 틀려요. 학생들 서술형 되면. 그 다음에 3번 문장 뭐였죠? 단서 주면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ollowing the number of applicants죠. 맞지? The fall in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거 in도 많이 틀려요. in이 되게 잘 어울려요. fall 다음에 in 전치사 되게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가 stimulated him 자극한 거죠.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되뇌인 다음에 자, 네 문장에 한 문단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말로써.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The provider accounted for the small crowd. She attributed a success to hard work.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following number of applicants. The conference stimulated him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외우면서 압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와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려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여기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거에 되게 주의 있게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지금 뭐 영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뭐
미리 외웠어. 미리 외웠어. 내가 안 잊어먹고 할 수 있잖아. 미리 외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수능 문장이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합쳐놓은 게 수능이야. 수능 영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수능 영어는 듣기가 17문제고 독기가 28문제인데 한 문제를 한 9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수능은 90초. 90초. 왜?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 학생이 여기 보니까 서울대야. 마크 보니까. 근데 서울대 간 학생, 예를 들어 이런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메타인지, 메타커그니티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메타인지 들어봤죠? 메타인지가 뭐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네, 자기 자신을 제대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계획, 점검, 조정,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야. 그러면 여기 보면 30번, 37번, 39번 틀렸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학생은 자신이 어떤 거를 풀어야 하고 어떤 거를 안 풀어도 되고 어떤 거를 풀어서 1등을 맞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30번은 보통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37번이 순서 문제야. 그 다음에 39번이 그 문장 집어넣기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그거 3점, 3점, 3점 3개 틀려가지고 91점 딱 1등급 맞고 서울대에 갔다는 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전략적으로. 이게 딱 돼 있어야 돼. 왜냐면 수능이 절대평가잖아.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이쪽 18번부터 28번까지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애들은 풀 수도 있어요. 좀 쉽게 나와. 근데 이 문제 풀고 내가 수능 잘하는구나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이 빨간색의 빈칸 순서 넣기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대부분 많이 틀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1등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 2등급, 3등급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순서대로 풀고 있어. 그 순서대로 풀다가 항상 어디까지 풀어? 한 이쯤까지 푸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쯤까지 풀어야 여기서 중요해.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쉽거든? 여기가 쉬운 줄 몰라. 한 번도 여기까지 안 풀어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4등급을 받은 애가 있어. 4등급을 받은 애가 있었는데 다음에 3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얘 공부 더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뭐를 바꿨을까요? 문제풀이 순서만 바꿨어. 평소에 순서대로 풀다가 3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빨간색 부분을 나중에 푼 거야. 그러니까 다 찍은 거야. 여기는 아예 그냥 안 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90초 안에 풀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완벽하게 풀려면 한 문제를 한 90초 안에 풀어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이쪽을.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한테 벌써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되고 중학교 1학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해. 해야 돼. 왜냐면 다 못 푸니까 보통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메타 인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듣기 다 맞으면 37점입니다. 근데 수능 듣기는 들어보세요 한번. 좀 쉽게 나와요. 중학생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듣기가 여러분 완충장치야. 듣기는 되게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듣기는 할만하네 이 생각 들 거야. 네. 아 듣기 농담 거짓말 안 한다 했잖아. 듣기는 되게 쉽게 나온다. 한번 들어봐. 집에 가서 꼭. 듣기는 할만하다는 생각 들 거야. 그리고 아까 18번부터 28번까지 좀 쉽다고 했죠? 여기까지 다 맞으면 4등급.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4등급 정도까지 가는 거야. 수능. 그 다음에 장문 뒤에 있는 게 좀 쉬워. 이거 다 맞으면 이제 3등급 정도. 그리고 좀 나머지 어휘, 문법 이런 것까지 맞추면 2등급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3등급과 2등급과 1등급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이제 결을 느끼게 해줄게. 자,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번 풀게 하고 여러분들 좀 수업 만약에 몇 번 해본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대학 어디 갈지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다 찍어낼 수 있어.
진짜로. 그럼 내가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수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런 데서 나와요. 다 원서 같은 데서 나와요. 원서.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런 데서 내요. 모의고사를. 네, 이런 책에서 낸다고. 네, 이런 출처, 이게 출처야. 자, 그래서 실제 문제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 6월달 가장 최근에 본 6월달 모의고사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오답률 보시다시피 빈칸위에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얘가 10명 중에 6명이 틀린다는 뜻이야. 자, 이런 문제예요. 이제 안 듣고 싶다. 한국말랑 같이 보여줄게. 자, 한국말을 한번 읽어볼래요? 느낌이 어떻지? 한국말. 영어 읽지 말고 한국말 읽어보세요. 한국어 느낌 어때? 할만해? 아니죠. 영어가 왜 어려운지 알겠죠? 고등학교 영어가. 자, 우리 유튜브에서 원어민도 틀리는 수능 문제 하면서 막 수능 뭐라 하는 경우 있지. 저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어. 잘 생각해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국어 다 맞니?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풀 수 있게 냈어.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의 본질은 철저하게 아카데믹이에요. 학술적인 글을 낸다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잘 푸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학문적인 글. 이거 원어민이라고 이 내용 잘 이해할까요? 아니라니까요. 한국인이라고 이 내용 잘 이해해요? 아니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애가 잘 풀 수 있게 나온다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건 자연과학 내용이었어 보니까. 인간은 새끼를 좀 적게 낳고 포유류 중에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걸 대조해가지고 문제를 냈고 보면은 이런 게 만약에 내가 빨간색으로 가져온 거는 만약에 내신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또 문장 낼 것 같은 거야. 디볼트 헌신하다 뜻 많이 알고 있죠? 디볼트가 또 to 전치사 ing 해가지고 이런 거 문장 써보라고 많이 낸다고 실제로. 디볼트 헌신하다만 외우면 안 돼. 디볼트 time to ing 이런 식으로 문장 구문 자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능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자 2학년 문제도 똑같았어요. 비슷해요. 2학년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말 읽으면 한국말. 이건 좋아. 한국말.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 국어 여러분 배우는 뭐 사탐, 과탐 있죠. 사회과학. 이게 다 한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애는 국어 사탐도 못해. 사회과학도. 그리고 국어 사회과학 못하면 영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 왜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거 딱 보니까 사회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 들어요? 아까 거는 과학 교과서 같은 느낌 들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지식이 풍부하고 그거에 대한 탐구 능력이 좋은 애들이 영어도 잘 풀고 국어도 잘 풀어. 그러니까 수능은 그런 문제, 그런 걸 측정한다. 근데 이 능력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공부한다고 길러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수능형 이게 중요해 이제. 자, 대학교에서 왜 그럼 우리가 영어와 입시 연결고리냐, 왜 영어를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냐, 딴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기 이걸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전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내가 고려대를 가고 싶어. 고려대 가고 싶으면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시지고에서 1등하면 되겠지? 가 아니야. 시지고에서 만약 1등을 했어. 내신 1등이라 할지라도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못 가요. 3합7. 근데 이게 3합7이 아직은 여러분은 감이 잘 안 올 텐데 예를 들면 영어가 1등급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이 있어요.
이 네 과목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등급을 맞춰야 돼. 그러면 다른 건 다 상대평가인데 영어만 절대평가야. 그러면 반드시 뭘 포함시키려고 할까? 학생들은 영어죠. 특히 지금은 입시가 어떻게 돼 있어?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이 다 가져가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상대평가할 때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도 2등급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국어 수학에서 1등이어도 그 학교 1등이어도 대구라고 예외가 아니야. 1등이어도. 근데 만약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등급을 정할 수가 있어. 나름 절대평가니까. 재수생님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를 1등급 맞는 실력이 돼야지 고려대를 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 대학 어디 갈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면 얘가 대학을 어디 갈지가 보이는 거야. 중학교 1학년부터 그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게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자, 고려대 가려면 1등급은 맞아야 할 거야. 근데 2등급 맞으면 그때부터 조금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불편해질 수 있다. 부담이 커진다. 왜냐, 국어 수학을 하나를 2등급을 맞아야 할 거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야.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려대, 근데 경희대와 고려대 뭔 차이예요? 경희대는 2야 5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 영어를 2등급 맞아도 좀 할만하겠지. 왜냐면 하나만 3등급 맞아줘도 되잖아. 2야 5잖아. 근데 고려대는 3합 7이라고. 그러니까 경희대와 고려대가 이 차이인 거야. 영어 등급의 차이로 구별이 되죠. 자, 의대는 어때요? 3합 4. 그러니까 영어 의대 가고 싶으면 무조건 영어 1등급 맞아야 돼. 3합 4.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2를 맞는 순간 국어 수학을 다 1, 2를 맞던지 해야 돼. 아니면 탐구를 1 맞던지. 근데 사실상 탐구는 재학생들은 1, 2등급이 거의 안 나오거든. 재수생 때문에. 그러니까 탐구로 1, 2등급 맞추면 거의 못 받고 국어 수학은 무조건 1을 맞아야 하거든. 재학생 중에 그런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겠죠.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대 가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영어는 지금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3-4시간씩 무조건 해야 돼. 진짜 쉬지 않고. 만약에 의대 약대 치대 이런 데 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중3 때 정도의 수능 1, 2등급 수준을 못 만들어오면 의대는 사실상 힘들 거야. 3합 4, 4합 5. 어떤 학교 4합 5인 학교도 있어. 가톨릭대 의대는. 의대 빅5 의대에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빅5 의대? 내가 빅5 의대를 적어놓은 거거든. 서울, 연세, 성균, 울산, 카톨릭이 빅5 의대예요. 흔히 말하는 입시에서. 왜 서울이죠? 아, 서울대는 여기가 왜 3합 7이냐면 이건 특수 상황이야. 서울대는 의대만 따로 설정을 안 해놔. 서울대만. 다른 학교는 의대만 따로 설정해 놓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대 거 보고 생각하면 안 돼. 네. 의대는 3합 4라 생각하면 돼 보통. 카톨릭대가 가장 세요. 4합 5야. 4합 5. 느낌 와요? 네. 자, 근데 만약에 경기권, 그냥 서울로 못 가. 경기권이면 느낌이 어때? 한번 부담도 어떨까? 2합 6이야. 어때 느낌이? 훨씬 어때? 느낌 좀 편해? 그러면 한 2, 3등급 정도 3 해도 3, 4면 간다는 거지? 편해 안 편해? 상대적으로 좀 편해? 그게 서울과 경기권의 차이인지 느낌이 와? 경북대 비슷해. 2합 6. 그러니까 경북대랑 경기권이랑 거의 비슷해. 경북대랑 경기권이랑 느낌이 와요? 좀 편해? 할만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느낌이 와요? 네. 지금 중학교에서 얘 하는 거 보면 내가 알까 모를까? 알 수 있을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알 수 있죠, 충분히. 느낌 오죠? 왜냐면 수능 최저가 다 걸려있고 무조건 영어로 맞추게 되어 있다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빼고 하는 애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절대평가인데 영어를 왜 빼? 그러지 않겠어요? 자, 충남대 가장 대학교에서 가운데 있는 학교예요. 느낌이 어때요? 3합 11. 할만해? 4, 3, 3. 미면 할만해?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우리 층위를 나눠볼까? 아까 의대 봤을 때 어때 느낌이? 3합 4. 고려대 3합 7. 경희대 2합 5. 한번 해볼까? 경북대 2합 6. 가천대 2합 6. 충남대 3합 10. 하자 한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크게 범주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입시에서. 자, 크게 나눠보면 보통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데가 의학 치안이잖아. 맞아요? 의학 치안수를 가장 많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하는 느낌이 오죠. 자, 고려대 이런 학교를 가고 싶다 할 때 느낌 오죠. 경희대 가고 싶다 할 때 느낌 오죠. 경북대, 가천대 느낌 와요? 충남대 느낌 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중학교 때 어떻게 하는 만큼 내가 어디서 살지 느낌 와요? 집에서 살지, 서울로 갈지, 충남 갈지, 의대 갈지 느낌 와요, 안 와요? 자, 그럼 여러분의 그런 선택이겠지?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는. 그러면 영어 1등급, 2등급,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작년에 영어 1등급 6% 정도밖에 6% 정도 나왔어요. 자,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절대평가에 왜 중요하냐? 대학생이 30만 수능 볼 때 재수생이 16만 들어와요. 상대평가죠. 재수생한테 상대가 안 되겠죠? 얼마 전에 제가 티처스를 최근 걸 봤는데 거기도 또 반수생이 나오더라고.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중앙대랑 경희대랑 어디 붙었는데 서울대 가고 싶다고 반수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애들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나름 좋은 학교 갔는데 서울대 가고 싶다고 반수하더라고. 작년 성적표 봤더니 수학 빼고 뭐 다 1을 맞더라고. 그런 애들이 지금 반수를 한다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달려야 하는데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달리시라고요. 중학교 내신 점수만 믿으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여유 없어요. 우리 내일부터 뭐 해야 할까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제 강연이 오늘 여러분들 선물이 됐나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잘 듣는